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로 어느덧 20년째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고령화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요양보호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앉지 말고 뛰어다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는 CCTV, 식사 권했다가 폭행, 임종실이 휴식 공간? 충격적인 기사들이 보도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는데요. 요양보호사, 노년을 책임지는 꼭 필요한 직업인 만큼 노동 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경기연구원 그리이슈가 제시해드립니다. 요즘 인생 제2막을 위해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 사이에서 이 요양보호사는 꼭 한 번쯤은 거론되더라고요. 현재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자 규모 증가를 동반하는데요. 특히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통계청이 2023년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35만 1000여 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렇게 일자리 호황을 이끈 주요 분야가 어딘지 살펴보니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5월 한 달 동안 16만 6천여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장기 요양수급자의 증가로 인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노인 돌봄 분야의 신규 취업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수요가 많아지는 미래 유망 직업이라더니 열악해도 너무 열악해요. 이렇게 토로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니 무엇보다 노동 조건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먼저 임금 및 수당의 경우 방문형 요양보호사와 시설 요양보호사 모두 경력이나 숙련에 상관없이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송영 업무와 같은 초과 근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종종 소속 기관의 기관장이나 실무자의 정보력 미흡, 업무 실수로 인해 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각종 수당이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해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기관장의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기관이 휴업하는 경우 소득이 끊기기도 하고요. 이 방문요양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로 방문요양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는 요청이나 서비스 수급 거부로 인해 일방적으로 일 끊김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환경 문제도 있는데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가사관리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빨래나 청소, 반찬 만들기 등 주로 집안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수급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갑질이나 성희롱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휴게 공간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일으키거나 눕히는 등 물리적 힘이 필요하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근골계 질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체 인력이 부족하고 상해나 질병, 필요 물품 부족 등이 이러한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노동자 보호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표준 임금 체계를 마련해 총액 인건비 구조에서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장기 요양기관의 빈번한 폐업과 재개업으로 인해 장기 근속 장려금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근속 수당에 관한 법조항에서 기관 기호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거나 장기 근속 기준을 기관이 아닌 요양보호사 총 경력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과 수급자 등급별 수가 체계를 개선해서 요양보호사의 추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로 돌봄이 더 필요한 수급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경기도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현재 한개소인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도내에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지원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휴게 공간을 확충해서 온전한 휴게 시간을 갖도록 보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해보험료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호장비를 지급해서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와 상해 발생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경기도 내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기관에 대한 불신과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경기도가 주기적으로 요양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요양기관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경기도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노동 실태와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처우 개선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핵심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더 나은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